이 홍하 그레이트홍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원 14강 중추신경계입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중추신경계와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말초신경계로 구분되는데요.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연합뉴런이고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뉴런은 감각뉴런,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것은 운동뉴런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위치에 따른 신경계의 구분을 먼저 살펴보면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에 해당하고 뇌와 연결된 뇌신경, 척수와 연결된 척수신경이 바로 말초신경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신경계의 구분을 살펴보면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으로 이루어진 구심성 신경과 운동뉴런으로 이루어진 원심성 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골격근에 연결된 체성신경과 심장근, 내장근 또는 내분비샘에 연결된 자율신경이 모두 원심성 신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성신경과 연결된 골격근은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고 자율신경은 대뇌 이외의 다른 뇌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첫 번째, 뇌를 살펴볼 건데요. 그림을 보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대뇌, 간뇌, 중간뇌, 연수, 소뇌가 중요하고요. 생명유지의 핵심 기능을 하는 뇌줄기에 속하는 구조는 중간뇌, 연수,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뇌교를 포함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뇌가 손상을 입지 않았어도 이 뇌줄기가 손상을 입은 사람을 뇌사로 판정하고, 뇌 중에서 대뇌가 손상을 입은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대뇌를 자세히 살펴보면 좌, 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습니다. 바깥쪽을 겉질, 안쪽을 속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겉질이 좀 더 진한 색깔, 속질이 연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커다란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 진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안쪽은 상대적으로 가는 축삭돌기가 모여 있어 옅은 색을 띱니다. 따라서 겉질을 회색질, 속질을 백색질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뇌는 고등정신활동과 정보처리, 의식적 운동인 수의 운동의 중추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뇌는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으로 나뉘는데요. 전두엽에는 운동겉질이 있어 이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의식적 운동을 할 수 없고, 두정엽에 이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말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뇌는 대뇌의 뒤쪽 아래에 있습니다. 소뇌도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몸의 평형 유지입니다. 다음으로 간뇌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위쪽을 시상, 아래쪽을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시상하부의 이 끝부분이 바로 뇌하수체인데요. 간뇌의 기능 중 항상성 유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신경과 내분비샘의 조절 중추입니다. 특히 이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간뇌는 뇌 중에서 가장 작은 영역에 해당하는데요. 동공의 크기 조절 등 안구 운동에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합니다. 뇌교는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연수는 아래쪽에 연결된 척수와 뇌교 사이의 부분으로 대뇌로 가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합니다. 따라서 좌뇌는 몸의 오른쪽, 우뇌는 몸의 왼쪽을 담당할 수 있는 거고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연수는 특별히 기침, 재채기, 하품, 침분비 등의 반사 중추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의 각 위치와 함께 기능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척수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척수는 우리 몸의
척추로 보호받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척수를 확대하면 이렇게 나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대뇌와 달리 안쪽이 회색질, 바깥쪽이 백색질인데 겉질에 축삭돌기가,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습니다. 척추의 마디마디마다 들어가는 신경다발과 나오는 신경다발이 존재하여 등 쪽으로 들어오는 부심성 신경으로 이루어진 다발을 후근이라고 하고요. 배 쪽으로 나오는 원심성 신경으로 이루어진 다발을 전근이라고 합니다. 외우는 방법은 운전을 하면 후딱 갈 수 있다. 운전 후딱감으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뉴런이 이루는 다발은 전근을 이루고 후근을 이루는 것은 감각뉴런 다발이다.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척수의 기능은 뇌와 척수신경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회피반사, 무릎반사 등의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고 배변 및 배뇨 반사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척수의 구조와 기능도 이 그림과 함께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의식적 반응과 척수, 연수, 중간뇌 등의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에 대해 살펴보면요. 어두워서 불을 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아 켜는 의식적 반응의 경로를 따라가 보면 손으로 더듬어서 피부로 느끼고 척수와 연결된 감각 뉴런을 통해 대뇌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만약 대뇌에서 스위치라고 판단이 되면 운동 뉴런을 통해 손의 근육까지 흥분이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무조건 반사의 예는 의식적인 반응을 하기도 전에 순간적이고 빠른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는 반응 속도가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고무망치로 무릎 아래쪽을 치면 무릎이 저절로 올라오는 무릎 반사의 경우에 망치 자극이 피부로 느껴지면 감각 뉴런을 통해 대뇌로도 전달되지만 척수를 이루고 있는 연합 뉴런의 판단에 의해 그 명령을 바로 운동 뉴런에 전달하고요. 의식적 반응보다 먼저 무릎의 근육에 흥분이 도달하여 근육을 수축시키게 되죠. 비슷한 반응으로 뜨거운 물체를 손으로 만졌을 때나 압정을 밟았을 때 이와 같은 경로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척수가 중추인 척수반사 외에도 연수가 중추인 연수반사에는 재채기, 하품, 침 분비 등이 해당하고요. 중간뇌가 중추인 중간뇌 반사는 동공반사, 안구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중추신경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말초신경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